네, 오늘도 이제 장이 좀 빠지는데요. 어쨌든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삼고 속에서 뭐 전체적인 그 거시경제적인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산업의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선방하는 그런 기업들이 항상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또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우리 노웅 매니저님의 또 새로운 전기차 관련한 신선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작업은 계속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이 과거 경기 사이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경기 사이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앞으로 뭐 경기 순환 사이클상을 좀 침체해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 신산업 쪽에서 또 성과를 내는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가상으로도 선방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종목들 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고요. 보이 포트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 포트에 가보면 지금 그 한미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 등등의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예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도 수주가 계속 좀 충분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실적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11월, 12월에 관련해서 뭐 사우디의 왕세자 온대라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관련된 그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관련된 그런 재료들은 계속 살아 있고요. 또 실적마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이제 오실레이터 흐름을 보면 밑에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여기가 이제 그 기준 영선인데요. 이 상단을 넘어가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넘기 직전에 마지막 눌림목 속에서의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홀딩하면 수익 극대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30만 3,5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몇 번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만은 농심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를 이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나 원재료 상승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제품가의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이 되자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절대 마켓셔를 갖고 있어야 되는 회사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심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라면 시장 쪽에서 뭐 절대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소위 제품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 종목은 그동안에 이제 과거 한 2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 유동성 장세의 상승 속에서 성장주가 아니라고 해서 또 소비재이기도 하고 소위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종목이라서 시세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어떤 이 소위 마켓셔와 또 재무주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탄탄한 어떤 움직임을 향후에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음식료나 이런 경기 방어주들의 특징이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또 석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보유하면은 뭐 배당 1년치 배당 수익률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배당이 좀 탄탄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연말로 가면서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잠깐 보고 가면은요. 차트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삼성엔지니어링이랑 차트가 비슷해요. 업종은 다르지만은 내년도에 업황이 좋거나 또는 고물가나 고금리를 얘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비슷한 차트 패턴을 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마 내년까지도 이 대안이 되는 종목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그 중대형 주종에서는 그래도 믿어 볼 만한 종목이 30만 원 뭐 중반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영선을 넘어선 이 MACD 오실레이터의 흐름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던 것처럼 이 정도 전후에 어떤 상승은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은 지수 흔들리더라도 이런 계좌를 상하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준비된 자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농심이고요. 바로 이 농심은 뭐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지수가 안 가면서부터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잘 안 갔어요. 곡물가 또 너무 올라서 안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장이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반등이 진행될 때 소위 과거 상투를 기록하고 성장주 쪽에서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 다른 섹터들이 반등할 때도 많이 못 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소위 소비주의 시즌이 이제 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코로나 거의 종식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외출이나 또 뷰티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엔터주라든지 또는 이렇게 음식료나 또 관련한 소비주들도 상당히 또 같은 그 소비주 바람을 타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농심과 팔도에 이어 오뚜기 라면도 오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균 그 라면값 인상률이 11%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 11%는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내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글로벌 그 물가 상승률이 유럽의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0% 11%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6%대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물가가 잘못 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렌트비가 들어가서 비중이 너무 약하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나라 집값 상승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이유도 아마 물가 지수에 우리 렌트비가 차지하는 그런 그 소위 비중이 너무 얕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잘못 잡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만약 30년 전에 물가 지수에 우리가 월세나 렌트비를 집어넣었다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택 가격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지나치게 고평가된 그런 주택 가격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아쉽고요. 그런 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11%대 정도 보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스란히 이제 제품가에 전가했기 때문에 손익에 어떤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 연준의 불확실성, 물가 매크로 이슈,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매크로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IT 쪽에서 매크로는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거시죠. 거시 이슈가 부각됐다. 거시 경제적 이슈 또는 이 최근 들어 이 거시 이슈를 경제적인 거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 정치 이슈나 국제 정세에도 소위 매크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학이나 이런 매크로 이슈들을 잘 보려면 국제 정세의 변화나 흐름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제에 주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제 자료 가서 이 종목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농심을 또 편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오른다. 또 추석 지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 이제 음식료 관련 업체들이 또 그래도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한 번씩 짧게 움직이고 또 끝나고 이랬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중장기적인 사이클도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음식료주들에 우리가 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지금처럼 자연 스텝 통해서 한 1년 정도 만에 한 급격하게 올렸던 적이 네. 과거로 돌아가면 94년과 5년에 3%
그때 있던 미국 금리를 1년 만에 95년까지 6%로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94년, 95년부터 대략 97년, 98년까지 대체로 블루칩 장세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칩 장세는 보통 마켓 쉐어가 크고 안정적인 영업이익률 속에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종목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 고금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트렌드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가격 전략 1차 목표치는 33만 6천 원, 2차 목표치는 40만 원, 손절은 27만 5천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